안녕하세요. 조청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정치배우는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슬람 세계의 이해라는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 세계사 과목에서 이슬람 세계는 약간 좀 빠지죠. 그래서 한번 특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박해와 헤지라, 그리고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문명의 형성, 이슬람 제국의 분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의 내부 구조 모습입니다. 이 회치를 해서 이 성소피아 성당에 있던 성화들을 모두 감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라베스크 문양을 이제 집어넣었죠. 이 사실상 성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 이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화가 돼서 하기야 모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소피아 성당으로 더 유명합니다. 1998년이었나요? 2000년대 들어와서 했나? 대지진이 있었는데도 이 성소피아 성당, 이 하기야 모스크는 건재했죠. 뭐한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고 집이 붕괴되고 그러한 지진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온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슬람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슬람 문명이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라마단 때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소피아 성당 하기야 모스크의 외부 모습입니다. 먼저 이슬람 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죠. 교리는요,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경전으로는 쿠란이 있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의무는 이 육신과 오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슬람이라는 말도 하고 무슬림이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이슬람은 이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요.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무슬림이란 원래 뜻은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뜻이죠. 육신과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은요,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인 알라를, 그리고 천사, 경전인 쿠란, 예언자인 무함마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정명, 이렇게 6가지를 믿어야 하고요. 이 믿음을 드러낸 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가 필수적인데요.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에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식이 있는데요.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 즉 라마단 한 달 동안 신자들은 단식을 하게 됩니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곡기를 다 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희사는 이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 그리고 규율을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쿠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쿠란은 알라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내용 외에 신자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슬람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모든 이슬람교도가 아랍어로 된 이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아프리카 말리 지방에서는 사실상 이 쿠란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은 사실상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고 지금도 읽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이 문명권, 이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인 이 이슬람교는요, 사회적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무슬림 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이슬람교 하나로 통합시켰던 것이죠. 박해와 헤지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 시대에는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메카의 보수적 기조층은 무함마드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이 메카 지역은 대표적인 다신교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이신을 믿으라는 무함마드의 주장은 사실상 이 보수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무함마드는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 헤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하면서 그것을 헤지라라고 부르고 그 해인 622년이 이슬람력 원전이 됩니다. 이슬람교의 확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무함마드는 이 메디나에서 포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힘을 규합한 이 무함마드는 메카를 탈환하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이 큰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된 것이죠. 단지 한 4년 만에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뒤이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되죠.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 것이 바로 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황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를 이제 선출하게 된 것이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4대 칼리프인 알리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로 추대되었던 칼리프가 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 다마스쿠스로 천도하게 됩니다. 무아위야는 이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여 이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되죠. 이때부터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있게 됩니다. 수니파는 사실상 그 알리 4대 칼리프인 알리 4대 사건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무아위야에 의한 칼리프 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시아파는 그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니파는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이 수니파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쪽 인더스강부터 서쪽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고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를 경략하게 되죠. 이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했다 라는 것은 이거는 서구적인 관점이고요. 이 이슬람 쪽에서 나오는 책들에서는 사실상 철수한 걸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주장하더라도 여하튼 프랑스의 중부 지역까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침입을 했고 이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 패했다면 사실상 이 서유럽은 이슬람권으로 묶였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여하튼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에 이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아랍인을 중용하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았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이 아랍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통치했다는 점이에요. 이 아랍인 우월주의 정책에 비아랍 이슬람 교도들이 반발하여 나중에 쇠퇴하게 되죠. 이 이슬람 제국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슬람 신앙으로 뭉친 아랍인들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는 열정에서 자신들의 정복전을 성전, 즉 지하드하여 용감히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관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교도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관용 정책을 핍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는 신하 앞에 평등하며 하여 신분의 차이가 없었죠. 이 관용 정책에서 한 가지 강조되어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에 이 세금은 반드시 내야지 됐습니다. 세금만 낸다면 어떤 종교를 믿던 관심이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슬람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동칼리프국인 아바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게 됩니다. 바그다드를 도읍으로 아바스 왕조를 개창하게 되죠. 이슬람 교도의 평등을 내세워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융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서 교통로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으로 약화됐다가 13세기에 몽골에게 망하게 되죠.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동서교통로를 장악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동서교통로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교통로에 다니는 이 상인들이 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산적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해코지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쪽 지역을 아우르게 되면서 사실상 이 동서교통로가 안정되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 통일신라 금성에서 출발해서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탄불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안정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서칼리프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세운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고요. 이 유럽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베리아 반도를 보고 이슬람에서 얻은 것은 쌀밖에 없다 라는 표현을 스페인 친구들이 많이 하더군요. 사실상 이 우마이야 왕조 덕분에 이 이베리아는 사실상 이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무시한 채 그냥 이슬람의 지배는 뭐 기껏해야 쌀밖에 우리한테 준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통이 작은 친구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상 유럽의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 이슬람권, 특히 이 이베리아 반도로 많이 넘어와서 우마이야 왕조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를 이 본국으로 가져가서 아랍어를 이제 유럽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마이야 왕조가 없었다면 유럽의 르네상스도 사실상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이 칼리프라고 불렸던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파티마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카이로에 도읍을 정했고요. 칼리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셀주크 투르크는 사실상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10세기경에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죠. 부하이 왕조를 타도하고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되고요. 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파미르온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 산업과 학문을 장려해서 이슬람 문화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바로 이 셀주크 투르크의 예루살렘 점령과 이 비잔티움 제국 위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왕위를 둘러싼 내부로 쇠퇴하게 되지만요. 자, 이 술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술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지배자, 즉 이슬람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 양권을 장악한 칼리프가 위임하며 제국의 일부에 대한 세속 통치를 행하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10세기 이후에는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은 모든 이슬람 지역을 지배하여 사실상 칼리프는 유명무실해지죠. 아바스 왕조 멸망 이후 칼리프는 술탄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되고 순전히 이 종교적 지위만 가지게 됩니다. 몽골의 서아시아 진출도 중요합니다. 이 13세기 중앙아시아에 몽골 세력이 진출하기 시작했죠. 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요, 훌라구 울르크, 즉
우리가 보통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되는 일칸국 혹은 일한국의 이 발전은 중요합니다. 이 훌라구 울루크는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슬람의 경제와 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추야자인데요. 사실상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대추야자를 통해서 수분도 공급받고요. 무기질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이슬람권의 과일이라고, 열매래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슬람의 사회는요, 사실상 종교 중심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경제도 상당히 발전하는데요. 사실상 상업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상이 성장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상업도시인 바그다드, 코르도바 등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죠. 상인들은 대상무역과 이 대상무역이라는 것은 이 낙타나 혹은 라마라고 하죠. 그 두 동물을 이용해서 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원거리 무역 그리고 이 사막을 넘나드는 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야상 무역도 이 이슬람 배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에서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동서 중개 무역이 발달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슬람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에 공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업과 교역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슬람교는 상업행위를 장려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도시와 도로를 건설하죠. 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에 자리 잡고요.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개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주 활동무대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국, 지중해, 인도양, 남중국해, 그리고 주요 교역품은 비단, 향신료, 목재 등을 거래하게 되죠. 이슬람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요, 이 동서 문화를 융합한 종합적 세계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교는 아랍어를 중심으로 동질적인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쿠란은 반드시 아랍어로 읽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를 모르면 이슬람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슬람의 하나의 문화권이 이 시기부터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과 법학은 쿠란의 내용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고요. 이 철학이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 철학을 수용해서 신앙을 체계화시킵니다.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하게 되죠. 이러한 아랍어 번역본은 중세 스콜러 철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혹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이 스콜라 철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어떨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역사학에서는요, 이 무함마드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고요. 이 지리학이 특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 더더욱이나 왕성한 상업활동과 아까 보셨죠? 북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왕성한 상업활동과 거기에 덧붙여서 메카의 성지순례를 통해 이 지리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문학은 여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한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고요. 건축과 미술에서는 모스크 양식, 즉 동과 첨탑이 특징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는데요. 이것은 우상숭배 금지로 인한 영향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성화를 그리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금지로 조각이나 회화 등은 쇠퇴하게 되죠. 아라베스크는 이슬람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금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양으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쿠란의 구절과 꽃이나 풀이나 이 나무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접목하여 반복과 대칭형으로 디자인한 것이 아라베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패턴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의의를 보면요, 이 중국의 이 제지법, 나침반, 이 화약 등을 유럽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동서교류의 중심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어 이 르네상스 운동이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슬람 문명이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을 A4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상 9주차, 10주차죠. 저번 주에 중간고사 여파로 저번 주에 과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과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와중에서 한번 대추야자를 한번 구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막에 이 수분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 이 소위 말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특강 형태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슬람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5월 중순 무렵에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 마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휙 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글자가 틀린 건 없는지
문맥에 맞는지, 그리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라고 사실은 4주간의 기간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휙 날려버리는 거, 그 과제란에 던져버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